나는 내가 쌍액으로 만드는 라인이 너무 마음에 든다. 나는 딱 그 라인으로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쌍액이나 쌍테로 라인을 만들면 정확하게 라인이 걸리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다름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문유진 원장입니다. 오늘은 눈 성형을 하시기 전에 많이 하시는 질문들이 비슷하게 있으시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절개 쌍꺼풀 수술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이 바로 이건 것 같아요. 절개 수술하면 흉터가 어때요? 흉 지나요? 뭐 그게 진짜 절개 수술에서는 제일 많이 차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드리자면, 일단은 절개 수술은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할 때도 칼로 사실 쭉 째는 거잖아요. 비절개 수술하고 비할 바는 아닌 것 같아요. 어찌됐건 칼로 째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엄연히 흉터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요. 하지만 우리가 그 흉터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부분은 나중에 쌍꺼풀 주름이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자연 쌍꺼풀들도 눈을 감았을 때 보면 크리즈라고 얘기를 하는데 쌍꺼풀 주름이 당연히 보여요. 절개 쌍꺼풀의 경우도 흉터 부분은 그 크리즈, 주름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거의 눈을 감았을 때도 흉터가 크게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절개 수술이라고 해서 너무 흉터를 걱정하시면서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우리가 수술을 하고 보통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아무래도 이 힐링이 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절개선이 약간 붉게 보인다든지, 뭐 심한 경우 약간 조금 튀어나온다든지, 그런 전문 용어로는 뭐 스카 리모델링의 과정에 있다고 하는데, 그럴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1년 이내에 절개 쌍꺼풀 흉터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튀어나오거나 그 흉터처럼 보이는 울퉁불퉁한 부분도 대부분 좋아집니다. 근데 이제 보통의 경우는 그렇고, 가끔 뭐 이제 재수술인데 너무 흉살이 많은데 흉살을 다 제거를 못하는 그런 경우라든지, 아니면 이제 예전에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 풀렸던 눈이라서 조금 더 고정을 강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든지, 이제 대부분 재수술의 경우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 조금 특별한 경우고, 대개의 경우는 절개 수술이라고 해서 흉터를 그렇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 수술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쌍테나 쌍액으로 라인을 만들었을 때랑 사실 가장 비슷한 거는 비절개 쌍꺼풀 수술의 경우겠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매몰 쌍꺼풀 찝은 경우. 근데 지금 그런 경우도 사실 우리가 매몰로 찝은 경우는 우리가 뭐 라인을 정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뭐 6mm 쌍꺼풀, 뭐 7mm 쌍꺼풀, 이렇게 어느 정도 눈 모양에 맞춰서 나오는 라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쌍액이랑 쌍테로 만드는 라인과 가장 엇비슷하기는 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도 있어요. 나는 내가 쌍액으로 만드는 라인이 너무 마음에 든다. 나는 딱 그 라인으로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쌍액이나 쌍테로 라인을 만들면 정확하게 라인이 걸리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좀 얄쌍해 보이게 라인이 걸리고, 끝까지 라인이 걸리지 않고 가다만 라인이기 때문에 실제 쌍꺼풀을 수술로 만드는 라인으로 하다 보면 좀 비슷하긴 하지만 완벽하게 똑같은 라인을 만들기는 사실 좀 힘들어요. 뭐 그렇다면 그럼 나는 평생 쌍액과 쌍테로 라인을 만들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쌍액이나 이런 걸로 라인을 만들면 사실 눈에는 굉장히 해롭거든요. 심한 경우는 접촉성 피부염이라든지 뭐 아토피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그 부분이 건조하고 빨개지고, 그런 걸로 라인을 만들다 보면 이제 눈두덩이 피부가 되게 늘어져요. 결국에는 수술로 간단하게라도 쌍꺼풀을 만들어 주는 게 좋고, 실제로 쌍꺼풀 수술로 라인을 만들었을 때는 좀 더 또렷한 라인이 생기기 때문에 훨씬 좋습니다. 사실 한쪽 눈만 수술해도 되는 경우도 있고요. 반드시 양쪽 눈을 수술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코나 입은 한 개잖아요. 근데 눈은 두 개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입을 벌릴 때는 우리 뇌에서 입을 벌려라 하면서 신호를 보내거든요. 입을 벌리게 되고, 눈도 마찬가지예요. 눈을 크게 떠라, 이거를 이제 뇌에서 신호를 보내게 돼요. 근데
한쪽 눈 이쪽만으로 신호를 보내고 또 왼쪽 눈은 왼쪽만을 신호를 보내고 이렇게 되지 않거든요. 이거 같이 신호를 보내게 돼요.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전문 용어로는 이제 헤링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헤링 법칙이 사실 짝짝이 눈매 교정을 수술할 때도 적용이 돼요. 우리가 한쪽 눈이 짝짝이라서 한쪽 눈이 작다. 그래서 그쪽 눈만 수술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우리 뇌에서는 이제 눈을 잘 뜨네? 이제는 눈을 살살 떠봐. 너무 크게 치켜뜰 필요 없어.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양쪽으로. 그러면 반대로 수술하지 않은 쪽 눈이 졸려 보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짝눈 눈매 교정을 할 때 꼭 한쪽 눈만 수술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양쪽 눈매 교정의 정도를 달리할 뿐이지 양쪽 다 교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물론 모든 경우가 그런 건 아니고 헤링 법칙이 적용이 안 되는 눈 같은 경우는 한쪽만 수술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짝눈이 있을 때 한쪽만 하든 양쪽만 하든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몽고 주름이 있으면 앞트임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많이.